북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북측의 신년사 보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측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크게 이전하고 말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담한 제안들도 있죠.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최초로 육성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 7번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예전처럼 준비된 화면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 당사에서 신년사 기자회견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들까지 쭉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년사 30분 30초를 읽어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 많은 준비된 참고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보여줬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해도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측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젊은 지도자답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형식을 취하는구나. 좀 친근하게 다가왔었고 마찬가지로 북측의 방송 상황들에 대해서도 방송국의 형태라든가 편집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어떤 뚜렷한 변화들이 보였어서 좀 형식적으로 큰 파격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이번 신년사에서 북측이 유일하게 한 가지 대담하게 용의를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남측에 제안했던 게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표명을 한 겁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용의 표명을 함으로써 9일 만에 바로 남과 북이 만났었는데요. 원래 북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표명을 함으로써 남북의 대화의 돌파구를 좀 마련한 거 아닌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가 의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확고하게 북측이 남북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과 북의 평화적 관계의 척도입니다.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 시금석이죠.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없이는 남북 관계의 다른 분야가 어떤 것들도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어떻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야만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우리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라든가 국제정치 공조 속에서의 안보리 제재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제재 프레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인식의 틀들을 좀 풀어줄 만한 그런 대담한 제안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부과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대가들 이런 부분들 많은 것들을 북측이 스스로 풀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여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만은 풀어야 된다라는, 즉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북측의 의지들을, 확고한 의지들을 그런 대담한 제안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바로 받아서 북측에게 개성공단, 금강산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풀 것인지에 대한 남북 대화를 바로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북측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에 대한 대가 없이 굉장한 제안이죠. 문제는 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 입장에서 좀 더 소극적인 상황 인식과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의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상황 인식과 주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 여하한 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열려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라는 제재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게 한계로 보고 있죠. 북측은 그 제재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제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남과 북이 만나면 대안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극적인 상황 인식과 주동적 대처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한계 내지는 인식이 오류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분단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주체도 이 남과 북입니다. 안보리 제재 해제를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제재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분단 체제로 인해서 모든 힘겨움과 모순 장애는 우리가 다 당합니다. 그 분단 상황을 넘어서 평화의 상황, 적극적인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인 번영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 임무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북측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상황인식하고 조정적 태도로서 열어나가는 자세,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확고한 좀 주체적, 능동적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년사를 보면서 북측의 확고한 의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초심 그 초심이 뭐냐? 남과 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의 가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개성공단의 가치와 금강산 관광사업의 가치를 돈으로만, 경제로만, 자본적 가치로만 보려는 그런 좀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근본 목표는 군사적 적대를 넘어서 화해 협력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자 했던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라는 것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처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본다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 대해서 나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측에 돈줄과 달러박스, 퍼주기로 왜곡, 오도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을 하십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거짓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측의 퍼주기 사업이 아니고요. 남과 북이 완벽히 윈윈하는 평화의 사업입니다. 좀 더 엄밀히 진짜 자본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만 본다라면 오히려 북측에는 그다지 큰 경제적 가치로서 기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측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건 사실이죠. 개성공단 사업은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압도적인 포기 사업입니다. 이 명확한 가치를 본다라면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인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만 한다라면 박수치고 쌍수를 들고 다시 재개를 요구할 거예요. 그 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잘 모르고 왜곡, 오도된 인식들 속에서 공단 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어떤 평화적 가치를, 안보적 가치를, 통일 문화, 미래적 가치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되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만감이 교체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매우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나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완벽히 방치되고 버려지고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있을 줄 알았었는데 북측은 남측의 자산이 아니라 남과 북의 민족의 공동자산이라는 입장 속에서 북측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는 최대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 개성공단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변함없이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 이전 상황으로 변함없이 똑같이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휑하니 아주 유령 같은 공단이었죠. 공장 설비들과 공장의 모습들, 공단의 모습들은 똑같은데 휑하니 인적 하나 없는 그런 엄청난 좀 유령 같은 도시 공단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단은 하루빨리 열어달라
열어달라,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물론 열리게 될 것이다마는 3년간 방치되었던, 개성공단이 3년간 방치되었던 그 시간 동안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공단이 다시 재가동된다는 이야기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평화적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제적 가치로서 돈도 엄청나게 벌리는 곳입니다. 지난해 9월 만났던 개성공단의 모습은 하루빨리 이 공단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계속 다가왔었는데요. 올 2월 10일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3년이 됩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개성공단은 반드시 다시 열려야 됩니다. 공단의 본질적 가치들에 대한 기본 이해를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에 압도적인 국민 여론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성공단은 안보리 제재로 닫은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아주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닫은 겁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무지가 부른 완벽한 정책 실패였습니다. 공단이 닫힌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남북의 군사적 적대가 심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더욱더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계속 노정이 되었죠. 공단을 연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공단을 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단을 여는 것은 누가 여는 것인가? 남과 북, 북과 남,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가지고 여는 것입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들은 개성공단 재개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자체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관련되는, 연관되는 제재 조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연관되는 조치들은 남과 북이 만나서 협의를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북측은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즉 안보리 제재를 넘어갈 수 있는 판들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라는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여론으로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여론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그리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압도적인 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여론들이 결국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다시 열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